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지금 무더위가 한참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난초 혹은 식물, 난초죠. 전 난초밖에 안 키우니까 난초의 병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바이러스와 곰팡이의 구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식물들이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영상을 이 호접란 부작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접란 꽃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막 피어나고 있는데 잎은 병증이 있다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우선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식물학자도 아니고 식물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경험상 알게 된 거, 그리고 제가 해외 자료라든가 각종 그런 그런 포럼들을 통해 가지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보시면 사람들이 식물을 키울 때 바이러스를 엄청 두려워해요. 그죠? 바이러스 걸리면 그걸 전부 다 옮아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버려야 되네. 이게 바이러스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옮아가지고 안 되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바이러스였다 하면 이걸 만지면 다른 거 이렇게 만지면 얘도 바이러스가 생기네. 그런 각종 그런 오해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사람도 에이즈 걸렸다고 한들 뭐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옮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듯이 식물들의 바이러스도 전파되는 방식이 다르고 대체적으로는 이거 식물의 안에서 나오는 즙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근데 왜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폐기를 해야 되고 치료가 아예 없고 곰팡이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지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시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구실구실해지는데 웬 취미에 웬 의학적인 이야기, 뭐 저도 모르면서 면역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면역. 근데요, 식물들은요, 면역이라는 게 없어요. 식물들은요, 어떤 식으로 병에 대해서 대처하냐 하면 애기가 만약에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여기에 물을 다 끊어버려요. 잎을 이게 물을 끊어서 낙엽을 줘버려요. 그렇게 해서 얘는 방어를 해요. 이 이파리만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곰팡이균 같은 경우는 얘가 곰팡이균에 감염되었다 그러면은 요것만 탁 떠주면 나머지가 멀쩡해지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온 식물체에 다 퍼져가지고 얘가 아예 회생 불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선 곰팡이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많이 회복되었는데 일단 약을 치면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균제가 많아요. 그런 균제들을 살포를 하면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다가 증상이 멈춰요. 이 반점들이 사실 호접란의 바이러스랑 비슷한 모양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바이러스 증상도 이렇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곰팡이 증상은 곰팡이균에 의한 영향은 이거 탄저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탄저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약을 치면 이 부분이 식물이 아까 물기를 말려서 방어한다 했잖아요. 여기가 물렁물렁 하다가 물기가 딱 마르면서 요 부위가 이렇게 바짝바짝 마릅니다. 완전 이렇게 낙엽지기 직전까지 바짝 마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증상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처 부위가 되게 많다 하면은 이 녀석이 이쪽에 물을 끊어버려요. 여기서부터 서서히 지금 물을 끊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잎을 이런 식으로 하엽을 딱 지웁니다. 그죠? 지금 잎이 똑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해요.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온몸에 바이러스 증상이 펴져서 사람의 독감으로 생각하면 독감,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거에 걸리면 뭐 온몸이 펄펄 끓으면서 그리고 막 몸이 뭐 반응을 못 하잖아요. 약 안 먹으면. 극하다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전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새로 나오는 천엽, 이걸 보고 천엽이라고 하는데 새로 나오는 입장도 그런 반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오는 잎과 새로 나온 그 전에 잎들은 이런 반점들이 이래 있어요.
보시면 반점들이 이렇게 있고 반점이 말라가지만 새로 나오는 잎들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와요.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로 나오는 잎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오고 상처가 심한 부위가 이런 식으로 낙엽 지으면서 물기가 바짝 마르는 것처럼 식물체가 방어를 하면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곰팡이균입니다. 그래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곰팡이균들의 공격을 당했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균제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저는 옵티바밖에 사용 안 하는데 그 말고도 몇 가지 시중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옵티바 치니까 한 2번 치니까 이런 식으로 증상이 완전 멈추면서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새로 다시 자라나고 있습니다. 뿌리들도 이렇게 자라나고요. 보세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차차 언급하고 바이러스의 증상들도 상세하게 점점점 다루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우와 이거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바이러스 증상이라고 해서 모두 다 폐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 만졌다고 해서 전부 다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러스 증상은 전체적으로 세력이 반점이 생기면서 새로 나오는 잎도 반점이 생기고 무너져요. 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그런데 곰팡이 증상은 약 뿌리고 치료를 하고 나면 새로 나오는 잎은 건강하고 그 잎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천엽이에요. 여기가 생장점이 있는데 이 천엽자리가 지금 데미지를 입어서 잎장이 이렇게 날아가도 지금 뒷부분에 있는 잎들 3장과 그리고 뿌리가 아주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충분해서 여기서 새로운 싹이 밑에서 이렇게 날 거예요. 한번 다음에 제가 몇 달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드닝의 묘미는 사람도 그렇고 얘도 식물도 생명체다 보니까 안 아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고쳐 나가는 게 가드닝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뿌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있을 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녀석은 언제든지 병이 치유되고 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뿌리는 사람으로 치면 입이잖아요. 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병에서 나았다 한들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바로 회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분만구작이 아니라도 이런 다양한 부작법들을 활용해가지고 혹은 이런 난초 섭리에 맞게 화분에다 심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서 건강하게 키우면서 아름답게 즐겁게 가드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호접란 탄저병과 혹은 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식물들이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